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 및 은행들의 고액 배당을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은행권 수익이 반토막 나는 비상 상황에도 고배당 관행이 개선될 기미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으로 지난 2분기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4.1%로 이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공판을 의결하며 자동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25개 구 중 8개 구의 아파트 전셋 가격이 매매가의 60%를 넘었습니다. 전월 대비 전셋가율은 0.6% 높아진 57.3%이고 60%를 넘어선 구는 4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호입니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 반갑게도 1900선을 코스피가 드디어 밟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1900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지수부터 보시죠. 네, 코스피 19.6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1900.01로 1900선 아슬아슬하게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1% 상승했죠.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오늘 화끈하게 사들여줬군요. 2,165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약보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개인이 오늘은 192억 원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사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오늘도 3원이 내렸습니다. 1115.9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보니까 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모처럼 4%대, 신한지주도 4%대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 종목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오늘 1900선을 밟고 있습니다. 자, 기분 좋은 현재 장세에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일은 일동주 코스피 1900선 안착 시도에 주목하자. 미국 실물 경기 영향과 그 업종을 주목하자고요.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이슈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테마톡톡에서는 채권단의 추가 지원 기대감으로 STX 그룹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전망은 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잖아요. 다음은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네오이즈 게임들을 이정복 대표가 설명합니다. 추세 매매의 달인에서는 코스피 1900선 안착 여부를 주목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실적주에 대한 주목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1900선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이제 1900선 밟은 김에 좀 더 달려갔으면 좋겠거든요.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국내 자금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안정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기존의 증시를 누르고 있던 대외 악재라든지 실제역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1900대 위쪽에서는 그 상승 탄력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 탄력 일부 둔화되는 흐름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시가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으려면은 일단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된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1850에서 1950 정도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낙폭과대주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 LG화학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해서 발표가 됐고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신조성가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업 수주 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일단 그 소재 산업재 쪽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으로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실적 추정 차양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여전했는데 이런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실적의 바닥 통과 가능성이 좀 점증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호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동안 한국 증시를 전반적으로 누르고 있던 미국이라던가 중국발 우려가 좀 최근 완화되고 있는 점도 이런 낙폭과대주들의 랠리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업종별로 좀 힘 있는 업종들이 전체 시장을 잘 끌고 가줘야 될 텐데요. 향후 장의 상승을 주도할 업종은 어디일까요? 예, 일단 실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IT랑 자동차가 여전히 실적 측면에선 견조한 흐름이고요.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산업주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들 민감주 내에서는 어느 업종들도 이제 향후 좀 주도주로 등장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반등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안도랠리 과정에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주도주를 형성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우려가 완화된 소재 산업주 업종의 경우도 추가 반등 여력이 좀 크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도주가 없는 이런 식의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라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는 일단 1850에서 1950선 사이 박스권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수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주도주가 부재한 순환매 장세도 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00대 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쪽에서는 상승 탄력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2, 3일 정도 급등했던 소재 산업주 업종들을 지금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그동안 못 올랐던 내수주라든지 자동차 업종으로 다시 좀 관심을 돌려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실적 시즌이 이제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함께 일러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소재 산업체 업종들, 계속 문제가 됐던 업종들의 어닝 쇼크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점은 시장의 안정감을 높여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좀 적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역시도 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문제 업종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은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국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한국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IT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분기 실적이 좀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확신을 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증시의 추가 상승 모멘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점점 좀 상승 쪽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2천억대 매수, 오랜만에 봐가지고 굉장히 좀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자, 이런 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들어오는데 일단 어렵게 이 1900선을 안착을 하는 분위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900선 안착해서 어떤 추가적인 또 탄력이 강한 편도 아니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을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탄력은 적어도 그래도 이 정도의 수급과 이 정도의 분위기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시장에서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이제 주변 변수부터 조금 더 본다고 한다면 이 미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이렇게 강한 편도 아니고 약간 어닝 시즌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좀 들어오는데 미국
미국 시장의 어닝 시즌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2, 4분기 금융주는 호조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어떤 그 은행권 금융사들이 아무래도 자국의 증시가 강하다 보니까 자국 증시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투자 수익이라든가 그리고 운용 수익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잡히면서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하나 조금 특이한 점은 IT주는 실적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부진한 모습들인데, 이런 흐름들과 좀 연장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 쪽의 실적은 그렇게 크게 뛰어나지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실적에 대한 부진이 이런 아무래도 실물 경기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금융주, 특히 어떤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영향을 받은 금융주는 실적이 좋은데, 막상 실물 경기 쪽에 관련된 어떤 IT주라든가 제조업 관련된 쪽에서는 실적이 아직까지 안 좋다는 점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앞으로의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의미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실물 경기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변화까지 들어와야 어떤 제대로 미국 시장의 변화가 좀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은 오늘 지금 2%대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리커창 총리에 대해서가 얘기했던 부분들, 약간 7.5%대에서 7%대 이 정도는 올해 그래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시각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에 따른 안도감이 좀 작용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중국 쪽에서 철도 관련주들, 그러니까 즉 이쪽에 한 5% 이상씩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철도 관련주의 강세가 아무래도 중국의 내부 투자, 그러니까 즉 SOC 투자를 통해서 부족한 어떤 경기에 대한 논란들을 오히려 이쪽으로 SOC 투자를 좀 더 강화시키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어떤 그런 관점들이 좀 살아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 HSBC PMI 지수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쪽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제조업 관련된 어떤 좀 우려된 시각들을 또 떨쳐버릴 수 있는지 여부가 내일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일단 지금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단계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관점에서 봤을 때 내일 오히려 좀 긍정적인 쪽의 지표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조금 좀 유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자민당에서 연합여권이 승리하면서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아베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변화가 좀 이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엔저를 계속 용인하면서 어떤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것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 분위기는 정치적인 논리로 조금 좀 우려감이 좀 커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와의 충돌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엔저가 100엔대 이상을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 들어가고, 어떤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부담이 좀 크다는 관점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전반적인 변수들이 그래도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그래도 서서히 좀 우호적인 관점 쪽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지수에 관련된 변화가 좀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들면서부터 어떤 그 큰 기조상의 흐름들은 외국인의 매수세 흐름들 가담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기관들, 특히 연기금 쪽에서의 변화가 좀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질이 좀 바뀌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한 9조 가까운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들을 지금 설정을 해둔 상태인데, 이 부분들을 지금 남은 하반기 일수가 개선하게 되면 지금 보다도 좀 더 속도를 내서 주식 매수를 좀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하나의 매수의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범위에서 또 한번 이제 1910선에서 1930선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기술적인 저항권도 물론 있고, 거기다가 지금 1800선대 초반이나 1800선대 이하 때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1900선 이상에서 차익 실현 매물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는 바로 턴하기는 좀 부담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은 좀 더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단기 저항권을 일단 또 설정을 해놓고, 또 이번에 강하게 저항선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올라왔던 모습이니만큼 지난 저항권이 지지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1880선 이 부분에 대한 또 지지권 흐름들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또 단기 박스권 흐름들, 눈에 어떤 좀 시장 흐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또 시장의 질을 봤을 때 그래도 낙폭 과대했던 소외주 중심으로 어떤 시장 흐름들이 계속 움직이는 관점들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철강주 흐름들 양호하게 움직이고 거기다가 금융주 그리고 어제 그래도 그 취득세 관련된 연구이나 관련된 얘기로 건설주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오늘 삼성전자까지 강세 흐름들을 같이 이어주다 보니까 지수의 변화가 좀 이끌어지는 그런 어떤 패턴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철강, 화학, 금융 이런 쪽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관점은 아직 나오지 않고 먼저 선제적인 매수세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부진 때 실적을 발표할 때는 오히려 좀 부진하다 그러면 주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관점들은 오히려 지금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오히려 좀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는 해서 단가에 대한 압력을 받기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추격 매수는 일단 좀 자제를 하시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어떤 저항권 쪽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하셨다가 다시 지지권 쪽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어떤 기술적인 매매들도 조금씩 신경을 쓸 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승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1등 종목들은 어떤 분야에서 나온지 궁금합니다. 예, 앞서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오늘 어떤 처음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 이쪽에는 먼저 거래가 실리면서 업종에 대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첫 번째 철강주가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전에 나왔던 어떤 가격 인상 모멘텀, 특히 중국의 최대 업체가 감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도요타가 한 10% 이상 10%대로 철판 가격을 좀 인상을 할 가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좀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일단 그 주가의 강한 변화가 이제 추가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어떤 변화들은 좀 더 이어지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조금 어떤 덩치 대비해서 어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현대제철의 모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는 실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통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이상 순이익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크지만은 그래도 어제 나왔던 얘기들, 특히 임금을 조정으로 임금이 너무 높다, 은행권에서 고액 연봉 논란이 좀 심화되고 어떤 고배당 논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하는 관점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비용을 관리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큰 축이죠. 말씀드렸던 어떤 그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어떤 건설 경기가 조금씩 부활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 흐름들, 이런 쪽으로는 금융주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도 좀 보시면서, 특히 항상 금융주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오를 때는 좀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좀 하락세가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큰데, 그런 탄력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금융지주가 양호하게 보여지는 업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 금융주, 현대제철, 하나금융지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해 볼 만한 1등 종목 어디 발굴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동양시멘트입니다. 이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주요 사업 부분을 매각하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유동성 확보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동양그룹이 시멘트와 그리고 화력발전, 금융 이쪽으로 재편하면서 어떤 압축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 이제 레미콘 같은 경우는 공장을 9개를 503억 정도 규모로 3표에 매각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다 지금 최근에 어떤 그 동양매직을 매각을 할 상황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최근에 또 바꿨죠. 그래서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좀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 이제 한일합섬 같은 경우도 섬유 관련된 쪽의 부분들을 매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 약 한 2조 원 정도의 어떤 유동성을 확보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짜맞춰지면서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구조조정을 하는 종목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많이 줄고 그리고 그 해당되는 이자 비용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집중하는 업종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주가는 한 단계 시도를 했다가 단기 이격을 좀 벌리고 시도를 했다가 지금 현재 횡보세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대를 다시 한번 넘어서는 흐름으로 3,700원 정도가 일단 단기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인 저점대가 붕괴하는 2,97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구조조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알토란 같은 자산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동양그룹의 동양시멘트에 대해서 오늘 추천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한 AS 하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수익률이 현재 14%, 굉장히 높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목표가 상향하시겠습니까? 이익 실현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추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유지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목표가는 상향을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1,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고요.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 흐름들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순이익이 한 100억 이상, 120억 가까운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도 800억이 안 되는 1000억 이하, 한 800억대 부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총 대비해서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싸다란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 주가가 추가적인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10,000원대 부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님과 추천 종목 그리고 AS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 기대감에 STX 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테마를 다뤄보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식풍차원 열시 멘토 정대입니다. 네, 자, STX 그룹주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워낙 이게 좀 좋았다 나빴다 반복이 됐던 거라 가지고 이게 뭐 또 이번에 또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채권단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예, 이미 일단 오늘 상승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채권단이 최근에 그 STX 조선해양의 그 계속 기업 가치를 인정, 즉 청산 가치보다 높다는 실사 결과가 좀 발표를 통해서요. 1조 약 8천억 원에 대한 신규 지원 자금을 좀 투여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고, 또 여기에 수입 신용장 대금, 즉 3억 달러거든요. 3천억 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즉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다른 그 채권단에 돌렸고, 여기에 또 오늘 STX 엔진까지 같은 실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서요. 기업 자체에 대한, 즉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채권단은 각자 그 내부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동의서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배경은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 정상화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STX 그룹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시고 전략은 어떤 걸 짜고 계십니까? 일단 전략은요, 좀 향후 전망을 좀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에 대한 향후 전망은 좀 예측 불허다. 그리고 회사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그런 것도 예측 불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뭐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큰 윤곽이 잡혔고 이런 호재가 나온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수없이 지금 반복을 해오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변수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뭐 청산 가치보다 계속 기업 가치가 높다고는 하나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채권단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은행업계 대부분의 채권단이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업계의 업황도 지금 별로 좋지 않다. 최근에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익 부분에서도 손실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은행권 쪽으로까지도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한 검토 후에 어떠한 더 그 면밀한 조사 결과가 이루어진 후에 추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서 나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그 미래 가치를 판단하면 모든 기업이 좋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STX 그룹주도 채권단에서 그 미래 가치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 이거죠. 하지만 유럽 재정 리스크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 STX 그룹주가 가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청산 가치가 계속 그 기업 가치보다 높다고 하나 아직까지 현실 부분에서는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최근에 업종 그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고 있죠. 즉 신조선 발주가 최근에 늘어나면서 조선업종에 대한 이러한 또 개별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호재가 연속적으로 좀 발생이 돼준다면 아무래도 이 STX 그룹주 경영 정상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더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TX 그룹주 가운데 투자 가능한 종목이 혹시나 있을까요? 일단 MC분께서도 혹시나라고 말씀을 붙여신 걸 보면 거의 없을 거거든요. 이 종목들은 좀 없을 것 같아서요. 예, 없고요. 당연히 추천 종목은 없고,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이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손실폭을 줄이는 차원에서 나오셨으면 하고요. 당연히 신규 매수 종목은 없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의 팽배가 너무 많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선 해운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STX 그룹주는 이게 죽이기에는 덩치가 너무 큰 기업이고 그렇다고 살아나자니 너무나 부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쭉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진단을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는데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시고들은 좀 웬만하면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와 함께 오늘의 테마 STX 그룹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모습이 괜찮은데요. 수익률 과연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네, 하이뉴스 손익이 0.1% 아주 소폭 올라 있습니다. 한국전자 인증과 서원인텍 파워로직스가 1에서 2%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만이 독야청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3.1% 수익입니다. 전진우 팀장이 아프리카 TV로 오늘의 위너이군요. 네, 그럼 오늘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자인증 현재 마이너스 1.5% 소폭 손실입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십니까? 지금 일단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이 좀 과한 상황에서 바닥권에서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기관들이 계속 꾸준하게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 이쪽에서 꾸준한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뭐 21선을 지지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3,000원 선까지 도달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1차 목표는 3,000원에서 3,1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을 네오즈 게임즈를 말씀을 네. 하시네요. 지난번에도 네. 혹시 말씀하셨던 걸로 네, 기억을 네. 하는데요. 그때도 지금 횡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타이밍 정도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슈팅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강한 장대 항봉이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좀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권 탈퇴하는 모습인데, 네오즈 게임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봉 모습을 보면 트렌드 자체가 딱 이런 월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강하게 좀 위로 치고 가는 그런 월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 낙폭으로 보자면은 뭐 너무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이제 코어 마스터즈 같은 경우가 북미 영국 수출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유럽하고 인도네시아, 이제 베트남 시장도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퍼블리싱 게임 성장이 둔화가 좀 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에 너무나 많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모바일 게임 한 10여 종 정도 출시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이제 인터넷과의 합병도 재추진이 되면서 모바일 게임 중 종목이라도 히트가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에 너무나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자체가 영업이익으로 따지자면은 뭐 NC소프트, 위메이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 1년에 1,200억씩 이렇게 나오는 회사고, 분기마다 250억 이상은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치고 올라갈 경우는 강하게 한번 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적정으로 매수를 해도 상관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 14,000원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해주시고, 목표가로는 여전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한 27,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단기적으로는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즈 게임즈 지금 정도 타이밍에는 좀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추천을 하셨습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세 매매 달인 로즈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을 모시고 현 시장의 추세는 무엇이고 그것을 잘 쫓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 시장 상황 정리와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코스피부터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수급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별로 보게 되면 이제 개인이 2,000억 원, 2,7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기금 등의 이제 큰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오늘 1%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예, 코스피 차트 우선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오늘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9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 박스권 부분 상단에서 이때 1900선을 이제 돌파를 못하고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이제 1900포인트를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는 이제 추가적으로 21선까지 이제 낙폭이 보이고요. 여기 이 부분
1850포인트까지는 이제 낙폭이 보이고요. 상승을 한다 그러면 1900포인트까지 이제 지지를 하고 이제 상승한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11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선이라 이제 봉이 이제 만나는 부분까지 이제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이제 또 이제 191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완전히 상승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 수급별로 보게 되면 개인하고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장 시초가보다 이제 하락하는 모습, 이제 낙폭을 이제 줄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의 업종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아침에 장 초반에 샀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그만큼 코스닥의 시장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매수 구간이라서 언제든지 큰 낙폭이 이제 큰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스닥을 보실 때 하방을 좀 더 많이 크게 열어놓자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최고 하방까지는 우선 21선 527포인트, 527에서 520포인트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당분간은 이제 코스피에 집중을 하고, 코스닥은 당분간 이제 주가 조정이 이제 오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리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지금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저점에서 이제 바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 버냉키 이제 의장이 또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꾸준히 이어간다는 그런 말에 이제 우리 증시 코스닥의 증시는 이제 코스피의 증시는 이제 하락의 이유는 없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없는데 아직 상승의 이유가 없어서 코스피의 지수 당분간 1900포인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네. 자, 이제 중국에서도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의 전망과 좀 부합된 그런 발표를 내놔서 그다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내일은 중국의 HSBC PMI 지수 발표가 있는데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아까 중국 증시가 2% 오른다고 지금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중국 증시가 바닥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PMI 지수가 이제 나타난다 그러면 PMI 지수가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나타날 전망인데요. 50보다 조금 더 상승을 하는 이제 시장에 부합을 하거나 부합보다 좀 더 상회하는 예상치를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경기가 조금씩 이제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증시를 이제 조금 더 지금 저점에서 상승하는 거라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수를 상승시키고 이제 경제 성장률도 이제 7.5% 부합권을 나타났기 때문에 PMI 지수도 시장 예상치나 아니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이제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에서 참여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어쨌거나 압승을 거두면서 앞으로 아베노믹스에는 더더군다나 힘이 실 전망입니다. 엔저 현상이 가속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엔저 현상이 한 번은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제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상반기 초에 그렇게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수가 크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락을 보인 만큼 지금 최근에 이제 엔저 현상이 다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초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정점은 찍었고, 이제 정점보다는 엔저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정점보다는 좀 더 약화되는 모습,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엔저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이제 지수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만큼 또 다른 이제 대응 방안,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중국과 미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이제 중국, 미국의 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증시가 지금 1900선을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쳐다보면은 철강주의 상승이 오늘 굉장히 돋보입니다. 포스코가 지금 4% 넘나드는 상승을 했고요. 자, 우리 현대제철도 4%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철강 업종이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철강 업종이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 2분기 업황이 좀 나쁜데도 불구하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예상 실적이 좀 더 이제 시장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가 가장 강하게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가장 주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주가 한동안 계속 안 좋다가 최근에 다시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3분기는 이제 실적이 조금 시장치를 하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철강주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보다 단기적으로 이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원가 인하가 되면서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다시 실적이 원상 복귀되기 때문에 철강주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추세 매매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이렇게 오늘 이제 코스피가 1% 상승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지수와 같이 연동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그게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은행주들이랑 증권주는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피보다 좀 더 수익률을 높게, 상승폭을 높게 상승을 하고요. 하락을 할 때는 이제 지수보다 좀 더 높게 하락폭을 키우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투자, 앞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으로 이제 돌아설 전망이라면 지수보다 이제 상승률이 좀 더 큰 이제 금융주도 이제 한 번씩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보다 제가 아까 오늘 철강주가 잘 가는 만큼 이제 예상 실적이 시장보다 좀 더 높은 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예상 실적이 업황은 둔화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업황이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예상보다 이제 실적이 높은 실적주를 찾게 되면 오늘 이제 철강주처럼 좋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감자죠. 조선주는 이제 조선주가 이제 신조선가, 클락슨의 신조선가가 127에서 128포인트로 이제 1포인트 상승을 한 만큼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선박을 이제 수주한 선박이 74척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90척을 이제 수주를 하면서 전년도 수주부를 이제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지수가 상승하고 발주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신조선가가 높아지고 그러고 이제 수주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업황의 회복세를 이제 들어간다고 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조선주의 이제 업황이 이제 회복세에 돌아서면 2년에서 3년 동안은 호황을 누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선은 이제 수주를 받아서 완성까지의 단계가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2년에서 3년까지는 호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이렇게 업황을 회복이 보이면 장기적인 투자, 매수를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왔을 때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추세 종목들 어떤 걸 꼽으셨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제가 이제 IT가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IT가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업황의 이제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자. 그만큼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으로 이제 속하는 종목군인데, 다날 같은 경우에 전자결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제 핸드폰으로도 결제를 많이 하고, 이제 소셜커머스죠. 소셜커머스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핸드폰 결제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결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다날의 이제 매출액은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2, 3년 뒤를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예전에는 이제 중국을 보셨는데요. 이제는 박해입을 인수하고 나서 박해입이 옛 명칭이고 이제 현재 명칭이 두산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인데 두산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을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가 상승하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주택 지표가 이제 경기 지표가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코의 지수도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받아다지고 상승을 할 예상이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도 예, 괜찮습니다. 네. 다날,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이제 투자해볼 만한 종목 또 추천해 주셔야죠. 예, 오늘 예,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예, LG U+입니다. LG U+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거라고 이제 누가 어떻게 더 올라갈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LG U+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분기 대비 28%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에도 이제 가입자의 그 증가와 그리고 PU 상승 그리고 마케팅 감소로 인해서 꾸준한 실적이 3분기, 4분기 꾸준한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네, 더 높은 실적을 발표할 예상이기 때문에 LG U+ 지금보다도 더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전망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LG U+ 같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8월 달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배당의 매력 때문인데요. 고배당의 매력 때문인데 LG U+는 이제 통신주, 특히 통신업종들은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LG U+도 그렇고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배당주의 매력으로 이제 8월 이후부터 뭐 12월 달까지는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이제 또 배당을 받게 되면 또 배당에 대한 수익도 생기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지금 가격대가 높다고는 생각은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장을 봤을 때 이제 지금 현재가로 13,050원, 13,050원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15,000원. 15,000원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15,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000원까지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 U+에 대한 추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추천 종목들로 이루어진 포트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이경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30%로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코라오 홀딩스가 각 15%씩이고요. 나머지 4종목이 10%씩의 비중이고요. 자, 지금 현재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지금 휴비추와 파라다이스는 4%대 한 자릿수 손실입니다. 하지만 빅솔론이 3% 올라있고 코라오 홀딩스, 대우조선해양이 10% 내외의 두 자릿수 수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이수페타시스는 아직까지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한 AS 듣겠습니다. 예, 우선 이수페타시스를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에는 안 왔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 좋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이 조정가가 6,500원인데 6,500원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편입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완전히 시키겠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목표가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가 원래 이제 오늘 장 내에서 3만원 돌파를 했다가 지금 오늘 좀 하락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3만원 목표가 상향 32,000원까지 상향을 시키고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코라홀딩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한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익을 실현하는 걸로 이제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라오 홀딩스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신 점들은 지금 드린 AS 의견을 참고해서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로즈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최종 포트 공개하면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모처럼 우리 증시가 시원한 상승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도 1900선 잘 지켜내고 있는데요. 반가운 마감 시황 소식 가지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